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우리 대전광역시 중구문화원 뿌리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2021 예술동호회 활동 지원 교류 프로그램 우리들만의 토크쇼 유튜브 채널 꿀보라 TV에서 온택트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진행을 맡은 사회자 현용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시간을 기다려주시고 또 이제 유튜브 채널로 지금 들어와 주시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올해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2021 그리고 2020년 힘들어하고 계셨습니다. 자, 우리 점차 회복해서 우리 개인 방역에 다시 한번 힘써 주시고 2022년에는 여러분들의 얼굴에 마스크가 아닌 미소로 함께하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번 토크쇼는 대전광역시 대전문화재단의 주체로 중구문화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밖에 지금 비가 조금 추적추적 내리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유튜브 채널 우리 꿀보라 TV로 함께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유튜브 채널로 함께 찾아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예술에 대해서 터놓고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자리에서 이야기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주실 패널 분들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먼저 미술평론가 송미숙님을 모셨습니다. 자, 마이크 잡으시고 인사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술평론가 송미숙입니다. 오늘 재미있는 얘기로 좀 풍요로운 대화가 됐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미술평론가 송미숙님의 인사 말씀 들어봤고요. 바로 이어서 최종옥 가수님을 모시고 또 예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종옥 가수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디레이블 뭉클뮤직 대표이면서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최종호라고 합니다. 오늘 함께 아주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최종호님 참 오랜만에 뵙는다라는 분들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최종호님의 예술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소프라노 배혜옥 선생님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프라노 배혜옥입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하고 아주 재밌고 진솔한 얘기 한번 나누고 싶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자리로 돌아가서 오늘 조금 편안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예술인 분들을 이렇게 모셨는데요. 오늘 자리에는 대전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신 예술동호회의 예술인 분들입니다. 우리 예술분들을 보니까 표정 자체가 조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조금 굳어 있고 조금 이제 어두운 표정으로 함께하고 계시는데, 자, 차차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토우 흙으로 빚은 인형이라고 하는데 오랜 시간 토우 작업을 해오신 토우의 배선명 선생님 모셨습니다.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토우 동아리 대표 배선명이고요. 토우 공방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중구문화원 토우 강사하고 있고요. 그래서 토우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토우 작업을 널리 알리고 홍보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배선명 선생님 잠시 후에 기회가 된다면 선생님의 작품을 좀 이렇게 보면서 시청자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눠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제 작품은 못 가져오고 좀 네네. 급하게 수배하다 보니까 네. 위에 토우 했던 다른 회원분들 작품이 좀 있어서 몇 개 가지고 내려왔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 작품은 아니지만 네. 함께 잠깐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토우회가 어떤 작품들을 많이 활동을 하는지 그리고 토우가 어떤 예술 작품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잠시 후에 여러분들의 눈으로 그리고 함께 만나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무용 전공자들의 모임인데요. 팀 뉴머로에서 나오신 홍하늘 선생님 모셨습니다.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순수 무용 전공자들의 모임 팀 뉴머로 대표 홍하늘입니다. 네. 다음 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팀 뉴머로 소속 무용수 신태섭입니다. 네. 팀 뉴머로 이제 팀명이 조금 이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뉴머로란 뜻이 어떤 뜻일까요? 네, 뉴머로는요 새로움을 뜻하는 뉴 그리고 이제 투모로우를 뜻하는 이제 내일을 합쳐서 뉴머로우라고 지었는데요.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데 저희는 이제 청년 무용수들이 모여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내일처럼 새롭고 신선한 작품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긴 이름입니다. 네, 팀명에 굉장히 많은 의미를 부여해 주셨고요. 뉴머로 팀명처럼 좀 이제 팀명을 만드시고 나서 좋은 일들이 좀 많이 생기셨나요? 사실 팀이 생기고 나서 네.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그렇죠. 많은 활동을 하지 못했지만 저희는 아직 열정과 이 패기가 넘치는 젊은 무용수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준비가 되는 대로 공연장에 나갈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쁜 외모만큼이나 말씀을 너무 예쁘게 잘해 주셨는데 뉴머로 입단을 하려면 조금 외모가 출중해야 되나요? 전혀 아니지만 어쩌다 보니 저희 평균치가 조금 예쁘고 잘생긴 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구나 열린 마음으로 들어오실 수 있지만 무용 전공자들이어야 한다는 점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본인의 입으로 예뻐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알겠습니다. 오늘 또 재미있는 분위기에 여러분들에게 또 즐거운 분위기의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분들은 직접 뮤지컬을 제작하신다고 하는데요. 뮤지컬 창작팀 유스피스의 이성무 선생님 모셨습니다.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스피스 뮤지컬 창작팀 유스피스의 이성무입니다. 저는 이제 기획 및 작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창작팀 유스피스에서 연출 및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김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스피스 팀 우리 특히 이성무 선생님 표정이 조금 무거우신데 오늘 뭐 무슨 일 있으셨나요? 조금 무거운 표정으로 함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유스피스 어떤 팀명이고 또 어떤 의미를 담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젊은 대전의 뮤지컬을 좋아하는 혹은 또 그런 창작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술가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팀인데 이제 유스 젊음의 피스 작품들이란 뜻으로 유스피스라는 팀 이름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금 젊은 층들의 이제 배우분들이 이렇게 연기를 하고 계신 그런 상황이신 거죠? 자, 그럼 유스피스는 만드신 지 혹시 얼마나 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 이제 많이 2년이 지나고 3년 차 되고 있습니다. 3년이 지나서 지금 뭐 계속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스피스가 생기고 나서 아마 코로나라는 상황이 좀 터졌을 텐데 좀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좀 자세한 얘기는 잠시 후에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화예술인 분들과 또 관계자분들을 모시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유튜브 꿀보라 TV 채널에서 현재 라이브 생방송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댓글창에 안녕하세요 좀 인사를 나눠주시면 우리 함께 소통하는 방송으로 여러분들과 즐거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토크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크쇼를 시작하기 전에 이 얘기를 아마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코로나라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많은 불편함이 있으실 텐데요. 특히나 우리 예술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 경제적인 타격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부업을 구했다든지 뭐 다른 일로 이제 선택을 했다든지 이런 선택지가 많으실 텐데, 자, 먼저 우리 공연자분들 얘기 듣기 전에 패널분들의 말씀을 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패널분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예술 쪽에 대전 예술인분으로서 이름을 널리 알리고 계신 분들인데요. 자, 우리 패널분들 먼저 우리 선생님부터 코로나 상황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한 말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잡으시고. 네, 갑자기 또 사실은 저는 코로나하고는 살짝 무관한 학문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서 조금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근데 제가 보아온 예술인들이 원래 예술인들이 혼자서 저희 미술인들은 그렇습니다. 혼자서 생활하는 게 많고 혼자서 작업하는 경향이 많아서 원래 외골수인데 지금 상황이 더 그렇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외골수인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외로움도 많이 느끼는 것 같고 또 스트레스는 더 많은 것 같고 작업이 좀 원활하지 않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미술평론가인 저도 그런 예술인들한테 좀 더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이 좀 뒷받침돼야 되고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적인 코로나의 피해를 받고 있지 않아서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미술 평론가시잖아요. 우리 송민석 선생님도 미술 전시회 이런 걸 하시면 조금 이제 함께 오시는 시청자분들이나 이제 관람객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줄어드셨을 텐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전시 자체가 줄었고요. 네. 네, 관람객이 제 인원 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미술인들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예술을 향유하는 시간, 그러니까 미술인 자체도 향유를 하지만 미술을 보러 오는, 그림을 보러 오는 이제 관람객들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고 시간이 줄어들어서 그런 아쉬움이 상당히 크죠. 그렇죠. 예, 그거에 대한 대책은 뭐 온라인을 통해서 뭐 온라인 전시를 하고 있지만 그걸로는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예술 작품 직접 향유를 하는 부분이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영향을 주니까요. 네, 잘 들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특히 가수분들은 공연할 수 있는 그 장소나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패널로 참가하고 계시지만 너무 좀 힘든 상황 속에 함께하고 계실 텐데 현재 어떤 상황 속으로 어떻게 좀 대처를 하고 계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공연이라는 것은 그 다들 똑같으시겠지만은 다 중단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나마 이제 좀 위드 코로나 하면서 지금 좀 시작이 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적으로 코로나 상황에서 공연을 못 했긴 했지만 다른 쪽으로 우리 그 같이 하는 그 후배분들하고 같이 또 그 하나 그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꼭 이런 그 너무 하나만 바라보고 가지 않고 좀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이 대중음악으로 조금 더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계기가 돼서 그래도 좀 경제적으로는 많이 어려웠지만 그래도 뭔가 좀 얻을 게 있었던 그런 지금 그 코로나 시대를 저는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바로 이게 위기를 기회로 또 힘들수록 한 발자국 뒤에서 또 시야를 넓히는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패널 분들 중에 끝으로 우리 소프라노 배혜옥 선생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코로나가 시작됨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위축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술하시는 분들은 특히 더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연장에서 어쨌든 그 관객과 소통을 하면서 저희는 이제 이렇게 예술을 그러니까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솔직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단절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기회도 줄어들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어쨌든 온라인을 통해서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들리는 어떤 숨소리, 어떤 작은 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공기의 어떤 그런 흐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같이 주고받고 소통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줄어들어서 정말 많이 아쉽지만 어쨌든 코로나를 같이 위드 코로나로 간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정말 어떤 방법이라도 잘 써서 그것을 좀 더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어쨌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공연을 이제 했었는데 그건 이제 관객들하고 소통하면서 했었는데 관객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공연을 무대에서 공연장에 와서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지금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얼른 빨리 이게 극복이 되고 빨리 코로나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예술가분들이 예술을 하는 이유 자체가 또 이제 본인의 이제 예술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관객들의 숨소리를 들으면서 함께 소통하는 무대 이것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무대를 준비하면서 관객들의 박수로 위안이 되고 또 네, 그만큼 또 힘을 얻게 되는 그런 공간들이 바로 무대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 오늘 예술가분들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스피스의 얘기가 가장 좀 궁금한데요. 뮤지컬을 하시니까 공연을 좀 못 하시고 영향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유스피스는 어떤 근황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아무래도 창작만 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이제 실제로 공연도 하고 무대를 올리고 관객과 소통을 해야지 뮤지컬이 이제 생명을 얻는 건데 이제 저희가 창작을 하던 중에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공연을 못 올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들이닥쳤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팀의 경우는 이제 좀 최대한 빠르게 공연뿐만 아니라 이제 영상이나 이제 영화처럼 웹 뮤지컬을 하기 시작해서 저희는 좀 그렇게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무대는 한 번도 서본 적이 없고요. 맨날 영상만 찍는 팀으로 됐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대처를 하고 또 이제 본인의 예술을 좀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함께하고 계시는데 사실 무대에서 함께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온택트나 이제 라이브 방송으로 이렇게 함께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개인 방역을 좀 철저히 해서 내년에는 코로나가 좀 종식을 좀 기원하는 바람입니다. 종식을 해야 우리 유스피스의 공연도 멋진 조명 아래 그리고 또 숨소리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무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어서 우리 뉴머로 쪽 분들은 좀 어떤 심경을 갖고 계시는지 코로나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고 또 지금 근황은 어떠신지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실 저는 이제 무용수로 혹시 제가 이거 제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제가 혹시 보이시기에 나이가 어때 보이나요? 자, 일단 퀴즈를 낸다는 것 자체가 긴장이 좀 많이 풀리신 것 같아요. 우리 최종호님이 말씀해 주시죠. 상당히 어려 보이세요. 네. 혹시 뭐 대략적으로 나이를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 나이를 한번 맞춰 보시겠어요? 글쎄요, 뭐 27이요? 5이요? 네, 25과 27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이제 내년이면은 계란 한 판에 하나를 더해서 31거든요. 그래서 제가 입시를 빨리 시작한 건 아니었는데 무용한 횟수가 이제 선생님들에 비하면 턱없이 짧겠지만 이제 한 10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무용수를 계속 하면서 저도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해봤고 여러 가지 상황들 겪으면서 많이 힘들어 봤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닥치고 나서는 정말 암담할 정도로 공연이 사라지고 취소되고 준비했던 것들이 무산되고 하는 것들이 너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만둬야겠다는 생각도 당연히 했고요. 사실 돈이 안 되니까 어찌됐건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근데 뭐 그렇게 하다가 좀 막연하게 무책임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이악 물고 아득바득 버티다 보니까 뭐라도 하나 하게 되고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주변에서 계속 찾아주면서 계속 춤을 추고 살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자, 사실 예술이라는 분야 자체가 현실적으로 좀 경제적으로 좀 뒷받침이 돼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술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사실 당장 내가 먹을 밥이 없고 당장 먹을 라면이 없고 물이 없으면 내가 이렇게 예술을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텐데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시는데 10년 정도 됐다고 하셨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20년이 훌쩍 넘어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언을 한 말씀 해주시면 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 사실 저희가 코로나라는 이런 팬데믹 상황을 처음 겪어보긴 하지만 이분들은 그 전에 메르스 그리고 세월호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 가슴 아픈 기억들을 그대로 간직하고 계실 겁니다. 이분들은 그 메르스나 신종 인플루엔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버텨 오셨는지 좀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조언을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먼저 아까 어떻게 보이냐고 물어보셨잖아요. 저는 어떻게 보이나요? 자, 역질문이네요. 네, 자 여기서 말씀 잘하셔야 돼요, 우리 선배님. 저희는 대선배님. 어떻게 보이나요? 저희는. 대선배님이십니다. 뭐 아까 사회자 MC 분께서 말씀해 주셨듯 뭐 20년 정도 하셨다고 하시니까 한 30 후반 정도 되시지 않으셨을까? 네, 사회생활 감사합니다. 굉장히 잘하시네요. 네. 아까도 그 제 경험을 잠깐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아무것도 진짜 한 10월 정도까지는 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가수로서도 활동을 하고 물론 공연기획자나 이런 것으로도 활동을 하는데 두 개 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던 거였고 뭐 새로운 어떤 프로젝트가 생기지도 않고 있던 프로젝트 다 지금 이제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원래는 작년 같은 경우 처음에 한 2, 3개월이면 끝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후배분들하고 같이 이제 조합이라는 걸 한번 만들어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한번 마을 기업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우리 마을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취지 아래에서 그걸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선정이 됐는데 선정되고 나서도 코로나가 정말 이렇게 2년 정도까지 갈 줄은 생각은 못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 마을 기업이 되고 나서 계속 그런 어떤 그 마을 기업에 맞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꾸준히 진행을 해왔어요. 물론 경제적으로 크게 뭐 도움이 된 건 뭐 거의 없어요. 다만 마을 기업이라는 것 때문에 그 후원 이제 그 국가에서 이제 보조금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어떤 저희들의 이제 그 우리 조합의 어떤 바탕은 마련이 됐어요. 그런 공연을 할 수 있는 어떤 바탕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또 그런 기업이라는 타이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좀 경제적으로는 좀 어려웠어도 이 코로나 시대를 그래도 우리는 뜻깊게 정말 가치 있게 좀 보냈구나라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 나오신 분들도 그렇게 너무 이제 지금 아직은 젊으시기 때문에 저도 그 나이 때 이제 하나만 생각하고 그냥 노래만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좀 한번 좀 옆에 서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네,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선배로서 후배에게 해주는 그런 얘기들을 함께 나눠보셨는데요. 뉴머로나 유스피스 이렇게 말씀 들어보셨고, 이어서 우리 토우회 같은 경우에는 전시회를 많이 여시잖아요. 예전과 달리 조금 지금 달라진 점이 어떤 것들이 좀 있을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작업 자체가 직접 흙을 만지고 주무르고 이러면서 이제 이루어지는 과정인데요. 일단 전염병이라는 것은 손 청결이 해야 되고 서로 이제 흙 작업하면서 이 작업을 만지고 뭐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는 굉장히 많이 안 좋았어요. 특히 2020년 처음 시작할 때는 저희가 이제 생활문화 동아리로서 토 동아리를 결성하게 된 것도 이 중구 문화원에서 계속 수업을 굉장히 오래 해왔는데 문화원이 문을 닫은 거예요. 근데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개인 작업실로 썼던 제 집 작업실을 개방하면서 동아리 회원들을 이제 방역 수칙 지키면서 창문 열면서 이제 방이 조금 되니까 이제 이렇게 한 방에 한두 명씩 이렇게 거리 막 2m 거리 막 지키면서 이렇게 소소하게 굉장히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토우라는 그 장르 자체가 흙을 직접 주물주물 만드는 그런 장르다 보니까 봉사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부스점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일반 시민들하고도 굉장히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인데 그런 작업 자체가 일절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원들도 그런 사람이 많이 운집하는데 가기도 부담스럽고 이걸 이제 봉사활동의 정신으로 그런데 이런 코로나 시기에 간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제 사실은 작년 올해 거의 없었고 유일하게 하는 게 이제 자신의 작업을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전시회를 올해 했던 거죠. 토 동아리를 결성해서. 네네. 그래서 6월에 전시회를 했고 또 여기 중구 문화원에서 다음 주에 또 전시회 프리 예술제 할 때 이제 저희도 전시를 네. 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토우회에서 직접 내놓은 작품을 네, 시청자분들이 오셔서 직접 볼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렇죠. 자,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이 토우회 우리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토우회에서는 어떤 작품을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은 하실 텐데 어렸을 때 우리 미술 시간에 찰흙으로 이렇게 뭐 열심히 뭐 지우개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만들어 주시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좀 잠깐만 일어나셔서 네, 우리 토우의 작품 설명 잠깐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작품들은 제 작품이 아니고 토의 이제 회원들 작품을 가져왔는데요. 토라는 그 말 정의가 흙으로 만든 사람 형상이라는 의미죠. 그런데 이 토라는 의미를 그렇게 국한지어서 지금 현재는 쓰지 않고요. 일단 토가 굉장히 많이 발굴됐던 것은 신라 시대. 그러니까 그 신라 지역에서 우리 굉장히 많이 토 유적들이 많이 발굴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 발굴된 토 작품들을 보면 사람의 형상도 물론 있지만 이렇게 이형 뭐 토기라고 해가지고
뭐 장례식 부장용품으로서 집신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집 모양 다양한 모양의 그 토기들이 굉장히 많이 출토가 됐어요. 그래서 이 토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직접 쓸 수 있는 뭐 생활 그런 생활용품으로. 네, 용품으로 네네. 쓰일 수도 있고 네. 생활용품에 이제 뭐 장식용으로 달려서 함께 그렇죠. 네. 토로 쓰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장식용 그 자체로 이런 식으로 이제 네. 하나의 작품으로 나올 네.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 자, 현재 우리 시청자분들이 토에서 이제 회원분들의 작품을 보고 계시는데 사실 잘 모르는 저는 사실 토의 작품을 처음 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예술 작품 그리고 여기 생활용품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네. 또 예쁘게 이런 모양들도 네.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어떤 쪽으로 예술성을 조금 이렇게 보시면 좀 네. 이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지 한 말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이 굉장히 저는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예술에 있어서 예술이다, 예술이 아니다, 어떤 건 예술 작품이 되고 어떤 건 예술 작품이 아니다라는 것은 굉장히 오래부터 이렇게 이어져 온 뭐 어떤 화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토가 딱 그 경계선에 서 있어요. 왜냐하면은 생활용품 미술로 들어가서 현대 지금 토라는 장르가 공예 장르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공예라는 것은 공예품으로서 기능성을 중시하는 생활용품 쪽으로 좀 더 가죠. 물론 일품 생산으로 장인 정신을 중요시하기도 하지만 그렇죠. 엄밀하게 나오면 순수 미술은 아닌 거죠. 아, 네. 근데 그 재미있는 게 토가 지금 이렇게 붉은색으로 보통 발색되는 게 800에서 900 정도의 낮은 온도로 한 번 구워서 초벌한 작품을 토우라고 하거든요. 네. 토우, 뭐 토기 이런 우리 빗살무늬 토기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네네. 네, 근데 그런 종류인데 이 토우를 서양에서는 테라코타라고 불러요. 테라코타. 근데 테라코타는 확실하게 조각, 조소의 장르예요. 예술의 장르에 들어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공예의 장르잖아요. 토우가. 그러니까 그 경계선에 발을 디디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예술인가 아닌가에 그리고 순수 미술인가 아니면 뭐 실용 미술인가 뭐 이런 장르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요즘의 문화를 보면은 사실은 대중 문화라든지 대중 미술 아니면 순수 미술 그 경계가 허물어져서 도자기를 구웠는데 도자기 작품이 마치 조각 작품처럼 네. 실용성과 전혀 관계없는 작품이 나오고 서로 장르가 혼종이 되고 그리고 매체도 재료도 서양화나 이런 동양화나 회화들이 네. 오히려 막 입체물 같은 그런 재료를 갖다 쓰고 그러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현대에 와서는 사실 어떤 것이 순수 미술로서 정체성을 가지는가 이쪽은 순수 이쪽은 실용을 나누지 않고 그 장르를 모두 혼합한 혼종성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 토우의 작품 한번 만나보셨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마 예술에 대해서 그 선이 어디서부터 예술이고 어디서부터 이제 좀 공예의 작품인지 좀 궁금해하실 텐데, 자 그러면 우리 송미숙 우리 미술평론가 선생님의 예술론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예술로 좀 인정해야 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 아까 좀 애매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예술을 하고 있지만 사실 예술이 무언지 잘 모르겠어요. 예, 이렇게 말하면 되게 우습죠. 근데 예술이 그런 것 같아요. 예술이 진짜 뭘까요? 예술이 진짜 뭘까요? 네, 이게 아마 우리들의 다 같은 시청자분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쵸. 어디서부터 예술이고, 저거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손쉽게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네네. 예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술이 근데 상당히 어려운 명제이기도 한데 사실은 굉장히 쉬운 명제이기도 합니다. 약간 양가적인 이중적인 뭐 의미가 있는데요. 뭐 쉽게 말해서 우리가 밥상을 잘 차려놓고 그냥 그런 얘기 하잖아. 예술이다. 이런 말. 그리고 뭐 일출이 떠오를 때 보고 예술이다. 예술적이야. 이런 말 너무 흔히 하죠. 제가 생각하는 예술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뭐 공예가 실용성과 신미성의 뭐 중간 사이가 지금 토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예술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인간으로 하여금
신미성을 끌어내는 것, 내가 아름답다고 느끼고 좀 특별하다고 느끼는 미적 감흥을 일으키는 그런 게 아마 예술이 예술이 이제, 아닐까. 우리 송민수 선생님 우리 말씀 중에 사실 그러면 어떤 인간적인 행위로 감동을 주거나 웃음을 주거나 행복을 주면 예술인데 우리 아이가 그 웃는 얼굴을 보는 엄마의 마음도 아이의 얼굴은 예술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저는 미적 감흥이나 정서적 감흥이 일어나면 사실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행위를 위해서 그런 감정을 끌어내기 위해서 예술 활동을 하고 공연 활동도 마찬가지고 네. 저희 이제 미술 활동도 마찬가지고 그게 일차적인 목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 뉴모로 팀 사실 현재 TV에서 나오는 프로그램 때문에 춤에 대한 관심들이 정말 많은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는데 요즘 보면 중학생 친구들, 초등학생 친구들도 방송 댄스 학원에 가서 이렇게 좀 예술에 관해서 그리고 춤을 추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겠는데요. 뉴모로가 생각하는 그 예술과 그리고 취미 활동 어떤 점이 조금 다른지 본인이 생각하는 예술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미 활동과 예술의 네네. 그 경계선이. 네, 경계선. 저는 일단 지금 현대무용 전공인데요. 네. 현대무용은 가장 쉬우면서도 어려운 게 모든 일상생활의 모든 동작이 춤이 될 수 있다, 무용이 될 수 있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 이 모습이라던가 걸어 다니는 거라던가 마시는 모습이라던가 모든 사람의 움직임이 현대무용에서는 움직임이 될 수 있고 무대에 올라가면 그 또한 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무용을 하면서 봤을 때 예술은 예술은 이 전공하는 사람과 뭐 관객과 이게 따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모두가 향유할 수 있고 모두가 내가 이 하는 것에 의도가 분명하고 내가 이것에 대한 그게 의도가 있고 이 내용이 분명하다면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예술이 될 수 있지 않나.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현대무용이라는 건 사실 현세 실생활 속의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 무용으로 표현해내고 사람들에게 감동과 그리고 색다른 이제 그 다른 감정들을 이렇게 느끼게 해주겠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대무용과 그리고 일반 지금 방송 댄스 또는 뭐 고전 무용 이런 것들을 시청자 입장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저 같은 사실 저는 예술이 좀 문외한이기 때문에 저 같은 입장에서 봤을 때 음식을 어떻게 차려주고 어디 원산지고 어떻게 요리해서 먹으면 더 맛있듯이 현대무용을 어떻게 바라보면 더욱더 예술에 조금 더 감동을 느낄 수 있는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설명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 방송 댄스와 이 현대 순수 무용의 다른 현대무용이나 발레나 한국무용 같은 순수 무용의 다른 점은 대중성과 예술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제가 아까 앞서 말했듯이 모두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예술이야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예술은 맞지만 이 방송 댄스는 조금 더 퍼포먼스 위주이고 이 사람들이 보기에 멋있다, 예쁘다가 끝이었다면 이 현대무용이나 순수무용은 이 동작 하나하나에 다 의도가 있고 내용이 있고 스토리가 있어서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 저 의상이나 조명 자체도 저거는 조명은 왜 썼을까? 여기서 이 사람은 왜 서 있을까? 뭘 나타냈을까? 하나하나 분명히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기에 이것은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관객분들께서 보시기에 이것은 혹시 이걸 의도하는 게 아닐까? 흰 옷은 혹시 뭐 이를테면 뭐 마스크를 표현한 게 아닐까? 여기서는 혹시 이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하고 하나하나씩 다 떨어져서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해보신다면 재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궁금증을 가지고 무대를 바라보신다면 조금 더 감동을 느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 유스피스의 말씀을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요. 우리 유스피스 같은 경우에는 창작 뮤지컬과 창작 이제 곡을 제작하기 때문에 창작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뇌와 그리고 어떻게 감동을 줄지, 어떻게 즐거움을 줄지, 그리고 또 어떤 선율의
행복을 줄지 많이들 고민하실 텐데 먼저 영감을 얻는 방법부터 설명을 들어볼까요? 사실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예술 중에서도 순수 예술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업적인 관객들이 보고 즐거워하고 저 작품을 내가 돈을 주고서라도 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면 그 자체가 이제 뮤지컬에 걸맞는 상업 예술이 되는 건데요. 뮤지컬 작품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영감을 얻는 포인트는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움직임에 대해서도 앞에서 얘기해 주셨지만 그냥 일상의 작은 움직임 하나, 작은 소품 하나도 뮤지컬의 소재가 되기도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역의 특색과 연계해서 좀 지역을 알리고 저희의 창작 뮤지컬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대전 안에서 좀 뮤지컬을 공연하고 활동할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대전의 영웅들을 소재로 한 작품을 이제 창작하는 과정 중에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공연을 실현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서 이제 대전의 철도 영웅을 소재로 창작 뮤지컬 작품을 준비하고 있던 게 있고요. 그런 식으로 좀 지역 안에서 지역의 특색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서 주로 영감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말씀 너무나 잘 들었고요. 우리 옆에 계신 우리 남성분은 또 어떻게, 왜 같은 팀이라고 해도 사실 생각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똑같은 사과를 봐도 생각하는 게 다르실 텐데 창작의 영감과 그리고 예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우리 옆에 선생님께서 사실 뮤지컬은 상업적인 부분이 클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현실적으로 설명을 해주셨고요. 우리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볼까요? 네, 저는 사실 이제 또 뮤지컬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저는 이제 현대음악 순수 클래식을 전공을 했어가지고 작곡을, 또 현대음악도 약간 현대무용과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게 진짜 사소한 것들, 오히려 아름답다는 게 멋있고 이쁜 게 아니라 파괴적이고 조금 좀 암담한 현실조차 그런 아름다움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실 저는 그렇게 공부는 했었는데, 그럼 뮤지컬을 하면서 좀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좀 일상적인 소재를 예술화하는 것들. 그래서 저는 그런 뮤지컬에 창작하면서 가장 먼저 주목한 게 좀 아름다움이란 결국 낯선 것에서 오지 않나 해가지고 남들이 보기에 신선하고 낯선 것들을 조금 저는 무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창작에 대해서 그리고 또 예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들어보셨는데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또 이제 새로운 것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좀 익숙한 거에 대해서도 또 아름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게 좀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민속촌이라든지 그리고 고유 미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예술적으로 그리고 감동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러면 우리 배혜옥 선생님께 네, 질문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혜옥 선생님께서 이제 지금 후배분들도 계시고 이제 동년 배우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예술가 그리고 좀 이제 창작에 대해서 좀 이제 영감을 좀 받으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창작 예술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뭐 각 그 분야별로 예술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나와 계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예술은 어쨌든 저는 음악을 하고 여기 또 미술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무용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자기가 그 표현하는 그 아름다움을 그 표현하는 거, 그 표현하고 그리고 이제 창조하는 것들을 하는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어떤 그런 작품들을 이렇게 네. 내놓는 것을 저는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좀 이렇게 정형적인 얘기이긴 한데 네. 어쨌든간에 그 예술이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생각하고 뭔가를 시도하려고 했을 때 그 예술은 시작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다니면서 뭐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거를 하기 위해서 생각을 하고 연습을 하고 그다음에 뭐 미술이라면 뭐 스케치를 한다든지 그 하나하나 내가 생각을 담고 하는 것들은 다 예술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네. 그리고 창작 활동에 대해서 말씀하셨나요? 그건 다시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네, 영감을 좀 어디서 얻는지. 네. 영감은 얻는 것
얻는 것들이 많지요. 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어디 네. 지나가다가도 하다못해 뭐 꽃을 봐도 무슨 영감을 얻는다고 하고 그 뭐 연못에 노는 그 금붕어들이나 이런 그 저기 뭐지 물고기를 보고서도 영감을 얻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감을 얻는 것들은 우리 주위에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최종호 가수님 같은 경우에는 영감을 좀 어디서 얻고 좀 이렇게 후배들을 좀 양성한다고 아까 들어봤는데 어떻게 좀 지도를 하시고 또 예술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설명을 해주시는지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영감을 어디서 얻는다기보다는 그 아까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제가 했던 그런 사업의 연장선인데 그 일종의 이제 그 곡을 이제 의뢰를 받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뭐 이제 제가 발표한 뭐 이제 스쿨존송이라고 해서 스쿨존에서 우리 아이들이 좀 안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어떤 주제를 생각한 거죠. 그리고 또 최근에 또 그 스쿨존송 때문에 그 대전 자치경찰위원회라고 있어요, 시청에. 그래서 그쪽하고 어떻게 연계가 됐는데 그쪽에서 그럼 우리 자치경찰에 관한 노래를 좀 만들어 달라, 짧게 로고송처럼. 그래서 지금은 현재 그런 식으로 좀 받고 있어요, 지금은.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저 대중음악을 하면서 대중음악이라는 것에만 국한돼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곡 쓰기도 힘들고, 또 그래도 저는 좀 더 제가 좀 고생하다고 생각을 해서 단순한 사랑 노래보다는 그래도 다른 어떤 주제를 가지고 곡을 쓰자 해서 여러 곡을 써서 발표를 했는데, 그보다도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그런 어떤 다른 단체라든지 아니면 우리 일상의 그런 어떤 안전이라든지 공익과 관련된 그런 것들에서 좀 더 그 집중을 하다 보니까, 아니면 좀 더 넓게 그 좀 쳐다보게 되니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것들이. 네, 그렇죠. 아, 네.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만 또 쉽게 도전 못하는 게 또 예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토크쇼 중간에 우리 많은 선배님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하니까 유스피스가 이제 좀 준비한 무대가 있다고 하는데요. 좀 무대를 먼저 준비를 해주시고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무대를 먼저 보시고 토크쇼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가운데 쪽으로 이동해 주실까요? 네, 일어나셔서 네, 천천히 두 분 다. 네. 지금 이제 저와 함께 실현할 파트너가 네네. 보이지 않아서 네, 네, 잠깐 나가신 것 같거든요. 그럼 잠깐 인터뷰를 네. 하면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유스피스가 참 많은 시청자분도 계시고 또 이제 선배님들 앞에서 이렇게 공연을 하면서 토크쇼 이어가실 텐데 지금 소감 말씀 들어볼까요? 어떠실까요? 무대에 쓸 때마다 좀 새로운 소감이 드실 텐데 이번 무대는 어떤 소감이 드세요? 저는 이제 창작팀에서 활동도 하고 있지만 뮤지컬 배우로 공연을 실현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공연을 할 때는 이제 관객들의 환호와 박수도 있고 이랬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그렇죠. 그런 걸 느끼지 못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온택트로 관객들과 만나는 시간도 가질 수 있고 또 그 덕분에 이런 자리도, 토크쇼라는 자리에는 제가 이제 처음 서서 공연을 해보는데 네. 이런 자리에도 설 수 있어서 굉장히 뜻깊은 것 같고 또 굉장히 이제 저에게는 낯선 자리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또 뮤지컬 곡을 부르는 건 어떨까 조금 설레기도 하고 좀 떨리기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천천히 안쪽으로 들어오시고 곡 설명부터 먼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곡 설명 먼저 해주시고요. 네. 지금 저희가 들려드릴 곡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 대전 지역의 철도 영웅을 소재로 한 저희가 창작했던 철마라는 뮤지컬에 나오는 곡인데요. 이 곡은 러브 듀엣이에요. 주인공인 이제 철도 기관사와 그의 아내가 부르는 네. 굉장히 사랑스러운 러브 듀엣입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세레나데,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우리 함께 패널분들, 공연자분들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짝이는 강가 새벽 물 한 개처럼
짙은 겨울밤 안개처럼 나의 가슴 속에 당신이 점점 퍼져가 두려움 속에서 그대를 너무도 감싸네. 캄캄하던 어둠 속에 나를 비추는 따뜻하네. 당신은 꽃을 피어내는 바람 낭만적인 겨울 부시게 바란 오직 그대가 바로 당신만이 나의 인생. 감사합니다. 자, 우리 유스피스의 공연 너무나 잘 들었고요. 사실 진심을 담은 목소리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유스피스의 사랑의 세레나데를 들으면서 또 아름다운 봄날이 좀 기억이 되는 그런 곡이었는데요. 이번 곡 우리 시청자분들도 함께 들으셨을 텐데 곡에 대한 설명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부탁을 드릴 수 있을까요? 네, 마이크 잡으시고 네. 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건 저희가 지금 창작한 이제 뮤지컬 철마라는 노래 러브 아리아인데요. 이제 러브 아리아는 사실 보통 뮤지컬의 꽃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는 이유가 이제 가장 신경 써서 쓰기도 하고 이제 이 노래를 시작으로 이제 사건이 시작되고 갈등이 시작되는 부분에 보통 배치돼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가사를 보면은 서로 사랑을 노래하고 있지만 앞서 다가올 이제 불안이나 위기, 갈등을 대비해서 약간 걱정이 어린 그런 가사로 이루어져 있고요. 음악도 마냥 사랑스럽고 마냥 이쁘지만은 않은 뭔가 그런 살짝의 몽환적인 느낌을 살리기 위해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작곡하였습니다. 네, 우리 말씀 도중에 우리 열심히 일해주시는 스태프분들이 목이 아프실까봐 음료수를 이렇게 갖다 주셨어요.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네.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아름다운 공연과 그리고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들을 위해서 여러 곳에서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그 점 참고해 주시면서 우리 유튜브 시청해 주시면 더욱더 여러분들에게 즐거운 시간 마련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뉴머로 쪽으로 마이크를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공연 들으셨는데 사실 선배분들이 보신 거고 어떻게 보면 지금 동년배의 이제 공연을 함께 보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노래 부름과 그리고 고전 무용, 한국 무용에 대해서 다른 점이 많으실 텐데 무대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소감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시면 돼요.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뮤지컬을 너무나 좋아해서 저는 이 뮤지컬이 실현이 되면 너무 좋겠다. 이 예쁜 뮤지컬을 저희만 이렇게 봐야 한다니 너무 아쉽고
저도 이제 안무를 하면서 뮤지컬에 관심이 많아서 다음에 꼭 기회가 되면 유스피스와 함께 작업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고전 무용과 그리고 한국 무용과 우리 뮤지컬이 만나면 어떤 무대가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 토우의 우리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시가 함께하고 있고요. 전시랑 어떤 또 예술 장르가 함께 만나면 좀 콜라보 되면 조금 더 예술적인 그리고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조금 더 현실적인 감동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원래 미술가들은 음악의 영감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음악하고 많이 연계해서 전시를 하기도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토우라는 작품 굉장히 토속적이고 그리고 저희 전통 미술의 어떤 그런 향기를 많이 정취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토우 작품을 배경으로 옆에 계신 뮤지컬 팀이 뮤지컬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우리 고전 무용을 하는 그 무용팀에서 그 토우 작품을 이렇게 모티브로 무용을 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번엔 패널 분들에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프라노 네, 자꾸 마이크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당황해 하시는데요. 사실 소프라노 곡을 이제 부르시면서 공연을 하시면서 내가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무대를 만들 때 어떤 조금 다른 장르의 무대들이 함께하면 이 무대 조금 더 완벽해질 수 있겠다. 그리고 또 즐거움으로 다가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공연을 한 게 있었는데 그게 연극하고 같이 성악가들하고 같이 이루어지는 무대였어요. 그래서 그 연극하고 또 성악하고 같이 이렇게 조인해서 하니까 너무 감동이 몇 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3대 그러니까 비련의 주인공 여주인공 그러니까 그 가수를 이제 그 공연을 올렸는데 그 소프라노 그 마리아 칼라스와 그다음에 에디트 피아프 그다음에 우리 한국의 최초 그 여성 성악가 그 윤심덕에 대한 그런 공연을 같이 연극도 하며 보여주면서 같이 노래로 이렇게 풀었거든요. 그때 관객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다음번에 이런 기회가 또 주어진다면 정말 꼭 하고 싶다. 그러니까 연극하고 성악하고 그때 했었을 때 굉장히 저도 감동이었고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프라노 선배로서 예술인의 선배로서 후배들이 어떻게 콜라보했으면 조금 더 시대가 흐름에 있어서 사실 선생님도 이제 뮤지컬과 함께 콜라보를 해서 조금 더 좋은 반응과 그리고 좋은 이제 평가를 얻었는데요. 다른 이제 후배들 여기 옆에 있는 유스피스나 우리 팀 뉴머로우 이렇게 팀들이 어떤 장르랑 좀 조합하면 조금 더 관객에게 즐거움으로 다가갈 수 있겠다 조언 한 말씀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저도 졸업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네. 아직 새내기이신 걸 강조하시네요. 네. 네. 그래서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선배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용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뮤지컬 하시는 분들하고 조인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더 좀 이렇게 극대화되지 않을까 그 무대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 뉴머로우의 공연을 만나보실 텐데요. 만나보고 나서 우리 패널 분들이 뉴머로우와 그리고 유스피스 그리고 토우의 함께 작품을 이제 무대에서 함께 보셨는데 어떤 장르랑 콜라보 했을지 그리고 해서 좋을지 그리고 또 어떻게 조금 시청자분들 그리고 대중에게 다가가면 또 예술성을 지키면서 관객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을지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머로우 공연을 먼저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현재 우리 대전 예술가의 분들과 함께 여러분들과 토크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뉴머로우 공연과 그리고 유스피스 공연 함께 만나보실 텐데요. 오늘 유튜브 채널 꿀브라 TV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신 걸로 알고 우리 패널분들, 공연자분들 그리고 함께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여러분들의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잘 만나봤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현대무용의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실생활에서 어떤 모양이나 그런 행동들을 따서 이렇게 공연을 만들어 주셨는데, 자, 공연을 먼저 시청자분들이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팀 뉴머로우에서 어떤 공연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이제 조금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설명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거 네. 너무 힘드시죠?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이 작품은 보시기에도 뭔가 조금 우울하고 무겁고 그렇죠. 저희가 작품 제목이 왈츠인데요. 왈츠가 정말 아름답고 예쁜 음악이지만 제가 창작했을 때 왈츠는 4분의 3박자 뭔가 불안정한 박자로 생각을 했어요. 4분의 4박자 뭔가 딱딱 떨어지는데 뭔가 불안정해서 이것을 저희와 함께 빗대어 본다면 청년 예술가들의 삶, 저희의 삶은 좀 불안정하지 않나. 이 불안정하고 무기력하고 아무 의욕 없는 이 삶 속에서 저희는 이 뭔가 이렇게 서로한테 기대고 싶지만 경쟁을 해야 돼서 또 기댈 수도 없고 서로에게. 그래서 이런 무기력하고 불안정한 삶 속에서 뭔가 호기심을 찾아서 떠나고는 싶은데 이런 계속되는 이런 불안정한 삶을 한번 표현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시대가 변함으로써 옛날 같은 경우에 예전 조금 한 10년, 20년, 30년 전까지만 해도 서로 협력하는 분위기였다면 지금 현실적으로는 협력보다는 경쟁을 해서 누군가와 이겨야 하는, 그리고 인정받아야 되는 그런 사회적 풍자를 함께 만들어 주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우리 소프라노 배혜옥 선생님께 다시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배들 우리 공연을 보시면서 좀 어떤 이제 생각이 드셨는지 소감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의 작품을 보고서는요. 네. 네. 전 처음에 그러니까 현대무용하면 좀 어렵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직접 이렇게 관람한 건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잘 봤습니다. 처음에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자신들의 어떤 거울을 보는 듯한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이렇게 같은 동작에서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의지를 하는가 했더니 서로 또 이렇게 밀쳐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이렇게 살아있는 녹아져 있는 것들을 표현한 거다라고 저는 그냥 봤거든요. 그게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얼마 전에도 선생님의 소프라노 아름다운 목소리와 그리고 예쁜 무대를 꾸며주는 공연들이 함께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번 공연을 만약에 선생님 소프라노 목소리가 얹어진다면 더욱더 아름다운 무대가 될 것 같은데 보면서 어떤 곡들이 좀 떠오르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것은 어떤 곡들이 떠올랐을까? 네. 좀 생각을 해본 다음에 말씀드려도 될까요? 딱히 지금 네. 너무 집중해서 봐가지고 네네. 그 생각까지 잘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 토에 선생님 졸고 계신 거 아니죠? 네, 집중하고 계신 거죠? 우리 다른 유스피스와 그리고 팀 뉴머로우 공연 함께 만나보셨는데 만약에 우리 토의 그 회원들의 작품과 조금 콜라보하면 조금 어울릴 것 같은 그런 공연들을 좀 생각해 보셨을 텐데 어떻게 콜라보를 하면 전시회와 그리고 그 시각적으로 조금 보면 좀 완벽해질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시회 보통 이 오프닝을 할 때 오프닝에 이제 뭐 이렇게 만찬을 준비하기도 하지만은 그때 이제 무용이나 아니면 음악을 같이 하기도 해요. 그럴 때 토 작품과 함께 토 작품을 모티브로 해서 뉴스피스 팀이 그 오프닝을 그렇게 열어줘도 굉장히 멋있을 거라고 좀 추는 걸 보면서 머릿속에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뉴머로우입니다. 네, 유스피스는 노래를 불렀고요. 뉴머로우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뉴머로우 팀 뉴머로우에서 그렇게 해주거나 아니면은 저는 아까 오페라를처럼 이제 막 노래를 같이 둘이 사랑가를 이렇게 불렀을 때 그런 배경으로 저희 토우의 작품이라든지 토우의 그런 느낌이 드는 것들이
배경에 딱 이렇게 넣어주는 것도 사실은 떠올랐거든요. 네, 네. 그러면 사실 아까 제가 토우의 작품을 보면서 저런 행동들이나 이런 이제 모양들 있잖아요. 여기 토우의 이제 인형 장난감들의 그런 모양들을 잡으실 때 현대무용도 이제 마찬가지로 실생활의 이런 행동들을 공연으로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토우에도 이런 뭐 모양을 잡으실 때 현대 실생활로 이렇게 모양을 잡으시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예술은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거, 나와 연계된 주변들. 그리고 거기에서 더 발전돼서 이제 예술가들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예술가들이 하는 작품들, 결과물들을 보고 또 영감을 받기도 하고 교감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와 주변과의 관계에서 모티브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유스피스 팀에게 또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막바지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사실 유스피스 팀이 대전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시간이 흘러 코로나가 종식되고 전국적인 그리고 세계적인 무대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과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공연들로 찾아뵙겠다고 포부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팀을 만들고 얼마 되지 않아서 코로나가 이제 터지는 바람에 관객분들을 많이 만나보지 못했어요. 지금도 이제 웹뮤지컬로 온택트로 관객들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종식되면 저희가 지금 아까 공연으로 보여드렸던 찰마라는 작품을 좀 실현하고 싶은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 작품 외에도 저희는 이제 팀 안에 전공자들도 있지만 뮤지컬에 관심이 있지만 전공까지는 하지 못했던 비전공자들도 함께 콜라보를 해서 작품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작품들 또 웹뮤지컬을 포함해서 실현 작품들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대전에서 또 다른 여러 지역들에서 뮤지컬로 관객들을 만나 뵙고 실현하고 또 소통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2020년, 2021년 2년 동안 코로나라는 팬데믹 상황 속에 정말 많이들 힘드셨고 또 마음이 많이 침체됐을 텐데요. 사실 이럴수록 우리 예술을 함께 하시는 공연자분들이 우리 대중들을 조금 더 감동시켜 주시고 또 응원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 팀 뉴머로우 소감 한 말씀 들어보고요. 인사 말씀과 앞으로 포부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팀은 기본이 현대무용이긴 하지만 발레 전공자, 한국무용 전공자, 그리고 재즈 댄스, 케이팝, 뮤지컬 댄스까지 가능해서 저희 공연을 보신다면 엄청 다채로운 무용 공연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저희가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되겠지만 저희도 이제 영상 작업을 하려고 추후 계획 중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관객분들을 많이 만나봤으면 좋겠고 그래도 아무래도 현장 공연이 제일 관객도 이제 공연자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무대이기 때문에 얼른 종식이 돼서 저희도 불러주시는 대로 여기저기 많은 곳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현재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함께하고 계신 이곳은 중구문화원 뿌리홀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불어서 다음 주에는요, 우리 토우에서 준비한 또 전시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요. 그 작품에 대해서 우리 토우의 선생님께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어떤 작품들이 출시가 되고 이제 시청자분들 그리고 대중분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지 그 말씀 한번 부탁드려 볼까요? 다음 주에 중구문화원 주최 뿌리예술제는 저희 토우 작품들도 나갔지만 저희 토우 작품뿐만 아니라 중구문화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회합 작품부터 뭐 아니면 공예 작품 그리고 또 바느질까지 이런 그런 전통 미술 바느질까지 해서 다양한 제품들이 1, 2 전시관 2관을 이용해서 2주 동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토우에서는 특히 전통 그 미술과 관련된 그 토우 기법뿐만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또 장르를 이렇게 서로 혼합해서 색다른 어떤 방법적인 시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도한 작품들을 좀 감상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얘기들로 이렇게 예술에 대해서 그리고 많은 분들의 생각을 나눠보는 시간을 함께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많은 얘기들로 그리고 코로나 힘든 세상에서 우리 예술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응원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힐링을 전달해드리고 싶은 그런 얘기들을 인사들을 들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 순서로 출연하신 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찾아가서 감동과 그리고 즐거움을 드릴 수 있도록 개인 방역에 다시 한번 힘써 주시길 바라겠고요. 주변에서도 지나가시면서도 많은 응원들로 세계적인 무대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대전 지역 예술가분들의 응원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부는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대전광역시 중구문화원의 뿌리홀에서 진행되는 2021 예술동호회 활동 지원 교류 프로그램 우리들만의 토크쇼는 1부와 2부, 3부로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릴 예정입니다. 자, 1부에서 우리 패널 3분 만나보셨는데요. 2부, 3부에서도 계속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채널 구독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는 뉴모로우와 유스피스, 토우의 우리 새 단체의 공연팀들을 예술가분들을 함께 만나보셨고요. 2부에서는 월드 색소폰 앙상블 그리고 악기놀이터 티격태격 목판화 연맹 선생님들을 모시고 또 예술에 대해서 심층 다가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응원의 한 말씀씩 그리고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